2020학년도 건국대 논술 전형에서는 변화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건국대 논술은 작년 2019학년도 논술 전형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러나 올해 2020학년도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술 100% 전형으로 바꿨죠. 즉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고 논술 100% 전형으로 수능 최저를 둔 형태로 변화가 있습니다. 건국대 2020학년도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은요. 인문, 자연, 수의 계열로 나뉘어서 적용이 되는데요.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 탐구 2개 과목 합이 4 이내, 평균 2등급선, 한국사는 5등급 이내로 조금 여유로운 편이고요. 자연 계열도 2개 합 5 이내, 그래서 한 2.5등급선, 그리고 한국사 5등급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죠. 수의대학 같은 경우에는 3개 합 4등급 이내, 그래서 한 1등급 조금 넘는 평균, 그렇게 보시면 돼서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을 도입한 만큼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가 건국대 논술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논술 100%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이 좀 실질적인 당락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되겠구나 라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건국대 논술은 100분 동안 시험을 치르는 형태예요. 100분 동안 인문사회계가 이제 1, 2, 그러니까 인문사회계 2는 경상계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사회계 1, 2,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인문사회계 2는 인문사회계 1과 달리 수리논술, 그리고 경제 분야의 어떤 지식을 담고 있는 제시문들이 출제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제 경영 계열 쪽으로 건국대 논술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라면 한양대와 마찬가지로 수리논술 부분에 좀 주력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 관련한 기본 지식들을 좀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문사회계 1은 지문 제시형인데요. 제시문이 주어지고 문제 1, 2, 3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2개 항목으로 나뉘어요. 2개 항목으로 나뉘는데 전체 분량은 지금 1번은 400에서 600자 쓰는 글이고요. 전체 100점 중에 40점이 배점이 됩니다. 2번 항목은 800에서 1000자 안으로 쓰는 거고 60점 배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번 항목에 배점이 크구나 라는 걸로 우리가 2번 항목은 완벽하게 써서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 2번 인문사회계 아까 2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1번은 동일하고 2번에서 수리문항이 출제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이 출제되는, 즉 수리논술뿐만 아니라 과학논술까지 들어가는 것이 건국대 논술 전형인데요. 수학은 공통 항목이고 또 과학은 생명과학원, 화학원, 물리원 이 중에서 지정 하나 과목을 이제 지정해서 풀어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과학 논술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건국대 자연계열은 논술 시험을 보기가 좀 어렵고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내가 이제 과학 논술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어라고 하면 건국대 논술 전형으로 도전해 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의 이제 예시 문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번과 2번 2개 항목으로 400에서 600자 또는 800에서 1000자 글쓰기가 나옵니다. 지금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인간 행동에 대한이라는 힌트를 주면서 가와 나 제시문의 관점을 둘 중 하나만 또는 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와 나를 분석을 하는데 이 둘 중에서 내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제시문 하나를 선택해서 인간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어떤 것을 매개로 다의 도표를 매개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보면은 다 도표에서는 특정 인간 행동을 으로 연결시켜서 이 도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표에 나와 있는 요 상황들, 도표에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결과나 이런 내용들을 인간행동이라는 측면에서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설명해내는 근거는
가제시문이나 나제시문 둘 중 하나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 분석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 내가 차별화된 답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우리가 도표 분석을 할 때 인문계열 학생들은 전반적인 어떤 내용, 일반적인 내용만 이렇게 읽어내요.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꼼꼼하게 이제 항목을 분석한다, 비교 분석한다거나 또는 수치에 대한 비교 분석이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와 나에 담긴 인간 행동의 관점을 나에서 파악, 나에서 파악, 가에서 파악인데 지금 가의 제시문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물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보는 것이고 나에서는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관점이죠. 그러면 다의 도표는 무엇이냐? 지금 10대에서 20대의 고민 변화 내용에 대한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5에서 19세, 20에서 24세 이렇게 해서 10대와 20대를 나눠 놓고 있고요. 통계청 자료로 2002년과 2010년의 수치를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공부, 외모, 가정환경, 이성교제, 직업, 용돈, 친구라는 항목으로 비교하는 그 기준점들이 있는데요. 지금 다의 이제 10대와 20대 청소년들에서 가장 큰 고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가 가장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2002년도에는 공부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10대에게는 여전히 공부의 문제, 20대에게는 직업의 문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들, 10대, 20대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공부와 직업, 이렇게 그래프 통계 수치로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얘기할 때 공부와 직업입니다.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네,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수치적인 언급을 조금 해주면서 글을 쓰면 훨씬 더 분석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고요. 이렇게 공부와 직업 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생물학적인 요인일까요? 사회문화적 요인일까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이건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내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2002년, 2010년 8년 동안의 어떤 기간 차이를 두고 고민의 항목과 수치가 가장 크게 바뀐 현상을 이렇게 공부와 직업에서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 그리고 어떤 것들이 도표 분석을 하는데 근거로 더 적합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낮의 시문에서 이런 두 가지 항목을 분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다에서는 이렇게 고민에 대한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고민이 크고 직업에 대한 고민이 20대에 들어가면서 압도적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외에 두 번째 항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공부와 직업인데 그 다음 2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고민의 요소는 바로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외모라는 부분이에요. 외모. 그래서 이 외모라는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외모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행동 요인, 이것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 가정환경이라든지 이성교제 등등인데요. 지금 이 외모에 대한 고민은 사실 2002년도와 201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감소 추세예요. 감소 추세. 그래서 확대된 거랑 감소된 거랑 요 비교도 또 들어가야 되겠죠. 공부와 직업은 더 고민이 늘어났지만 8년의 차이를 두고 늘어났지만 외모에 대한 고민, 또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 가정환경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다의 도표에 나와 있는 인간 행동의 요인, 양상을 분석할 때 생물학적인 관점보다 어찌 보면 정말 더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내는 것이 올바른 답안의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은 저 줄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더 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비교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좀 다각도로 분석한 내용이 담긴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합리적으로 분석해내기가 어렵고 나의 이제 관점에서 분석해내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어떤 이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만 딱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도표에 대한 분석 내용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이중 비교를 통해서 좀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부와 직업에 대한 고민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학 입시 또는 취업, 대기업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사회 풍조라든지 등등에서 학생들 또는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압박감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로 인해서 지금 현 사회에 나타나는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취업난 등까지도 우리가 한번 연결지어 보면서 도표 다가 이런 문제까지 이제 야기시킬 수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어떤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보장, 또 이런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 이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제도적인 보장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의 문제도 같이 거론하면 사실 해결 방안에서 조금 더 종합적인 해결 방안 또는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분석한 학생의 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렇게 다각도로 분석한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항 2번 같은 경우는요. 건국대 문항 2번은 지금 요소들이 이게 60점 배점이에요. 2번 항목은. 그래서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가와 나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가와 나의 논지에 근거해서 이제 다의 도표가 아니라 라에 있는 갈등을 논하시오. 갈등이라는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유대관계 또는 자유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회적 유대, 또래와의 교류, 또 이런 부분들 또는 주체로서 자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나다움을 주장하고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풀어내는 문제인데요. 라에 나타나 있는 갈등 사례를 보면은요, 남자다움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자다움이라는 가치를 둘러싼 주인공, 나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주변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이제 보여지는 사례인데, 이런 라의 주인공, 라의 주인공, 제가 갑자기 목이 메네요. 남자다움을 강조한 주변 사람들과 이제 라의 주인공 사이의 어떤 가치관의 갈등, 양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고정화된 어떤 성 역할을 강조하고 또 어떤 성에 대한 고정된 편견, 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강요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짚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가 강요하는 남성다움의 가치, 여기에 껴맞춰지지 않으려는 어떤 주인공의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저항,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갈등 요소,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관, 그 다음에 이 스스로의 어떤 자신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성향,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고민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라제시문의 이런 사례에 나타나 있는 갈등의 요소를 내가 잘 캐치해서 분석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제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율성, 사회적인 어떤 가치와 자율성의 대립관계는 논술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제였어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런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는
기본적인 주제들은 사실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논술이나 이런 기본 전제 조건 하에서 좀 디테일하게 현대 사회에 나와 있는 소재로 연결시켜서 이제 푸는 걸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서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전에는 사회체계에 순응하는, 그러니까 유기체적인 존재로서 사회 구성원이 사회체제에 순응해가는 존재로 많이 설정이 되어 있었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이 개인의 어떤 자율성, 그러니까 자율적 주체로서의 개인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죠. 그런 부분을 시사하는 문제들이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율성의 추구라는 것이 사회 전체 조직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사회의 조직을 완성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다만 이 과정에서 공공 시민으로서의, 그러니까 공공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 사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 그것을 통해서 바람직한 어떤 시민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전한 토론, 건전한 합의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사회적인 갈등의 요소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갈등이라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의 어원을 살펴보면 칡나무와 등나무라는 의미예요. 예. 칡나무와 등나무는 줄기를 뻗어가는 방식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서로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은 방식으로 나아갈 수 없는 두 대상이지만 이것이 잘 어우러 같이 어떻게 보면 합의를 이룰 수 없는 대상,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유발되는 것이 갈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내용, 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면 우리 사회의 갈등 상황도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이 다른 점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사회적인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는 학생의 답안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는 글의 구성, 논리적인 전개 부분, 또 자연스러운 문장의 연결어, 표현 등등도 평가 요소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건국대 논술의 특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해서 건국대 논술은 일단 도표, 통계표의 현상 분석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대상으로 나와 있는 제시문에서 키워드를 어떻게 읽어내고 또 각각의 관점들을 적용시킬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답안, 학교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